지금 아마 상승분의 한 30-40% 정도를 돌려놓은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가격의 폭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이 정도 빠졌으니까 상승분의 절반 정도 됐네? 그럼 다시 싸진 거 아니야? 정고점 트라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올라가는 게 가격에 대한 걸로 바꿔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닌 찾으셔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가격은 매우 급등락이 심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폭이 큰 상황인데 그 변화폭이 큰 상황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포지션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영상의 내용이 담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비용법 오종태입니다. 제가 분명히 PD님께 경고를 드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뭐냐면 아이온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황들이 이 양자 컴퓨터라는 현상 말고 투자의 심리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 우리 PD님이 경고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지금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 전우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이제 오투님이랑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네.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네. PD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가 엔비디아를 알았다면 10년 후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같은 느낌으로 아하. 사실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를 좀 바라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 이 네네네. 부분만 들어가라는 그 오투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가 사고를 네. 쳤습니다. 자, 계속 저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참 큰일이네. 무시하시지 말고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가 또 생기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원리적으로나 앞으로의 그러한 진행되는 부분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일 것이고 이 중요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표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아이온큐보다는 사실은 구글에서 발표한 연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구글을 평가하는 데도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 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구글로 반영하고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터나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양자 컴퓨터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현상이 있지만 이 근거가 되는 현상 위에 시장의 심리와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매우 빨리 그리고 특히나 양자 컴퓨터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코인이 매우 강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이 먼저 많이 강하고 한 달에 관련된 그 코인을 뭔가 접근한다라는 작은 기업들의 주가가 한 달, 두 달 안에 2000%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연이어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달 만에 2000%가 상승하는 그러한 이건 시장의 머니게임이 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단계였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지나친 반영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제에서도 일반적으로 페드 의장이 하는 얘기를 왜 중요하게 봅니까? 특히나 경제가 어려울 때 왜 중요하게 봅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오투가 한마디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젠슨 황과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이 했었던 그러한 얘기들이 시장 가격에 매우 급격한 조정을 발생시켰다는 원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너무 많이 상승했던 게 그게 원인이고 그것을 트리거를 시킨 것들이 그러한 빅 마우스들의 멘트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상승분의 한 30% 정도를 30-40% 정도를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게임은 가격의 폭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강한 상승세의 사람들의 기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은 이 기대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트리거를 반대로 하락 트리거가 발생했던 것처럼
다시 상승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이 정도 빠졌으니까 상승분의 절반 정도 됐네? 그럼 다시 싸진 거 아니야? 전고점 트라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리거가 생겼느냐 아니냐. 올라갈 때 트리거가 구글의 발표가 있었고, 하락할 때 트리거가 젠슨왕의 말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는 게 가격에 대한 걸로 바꿔서 논리랑 이야기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닌 트리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상승 트리거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은 제가 아직은 못 찾겠네요. 어떤 심리적 기대치랑 말씀 주셨던 그런 트리거들이 네. 어떤 주가에 많이 포함이 돼서 네. 선제적으로 이제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네. 펀더멘털적으로 아이온큐는 네. 기대할 만하다,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아,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셨군요. 이거에 대한 입장은 크게 어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AI를 굉장히 지금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파고가 처음 나와서 우리 이세돌 기사님과 바둑을 두던 그 시점에서는 이게 뭔가 놀랍긴 한데 이게 놀랍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느낌들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놀라움도 있고 하지만, 야, 이게 근데 뭐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AI 윈터라는 것도 있었고, 잠깐 놀라게 했다가 또 막 모르겠고 막 왔다 갔다 버렸대. 그런 식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AI를 왜 이렇게까지 AI 포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생각합니까? 바로 챗 GPT라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도, 아, 이거는 이제 정말로 활용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는 연구소와 원리를 다루는 곳에서 그러한 소수의 기관들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 양자 컴퓨터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류가 사회가 공유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 GPT처럼 핸드폰에서 말로 하고 PC에서 타이핑해서 이렇게 해봐, 뭐 그림 만들고 대답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AI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무슨 나이만큼 계산되는 속도를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걸 해냈대 라는 정도로 마일스톤 같은 연구의 결과나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해요. 뭔가에 사람들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마일스톤의 연구 결과는 점진적으로 게 아니라 없다가 확 사람들한테 인정받다가 다시 꺼지고, 또 확 다시 새로운 게 나오면 인정받고, 이런 식의 구조로 움직임과 이슈에 반영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리거가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면 어떠한 정도의 가격이면 이 정도 가격에서 내가 다시 들어갈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가격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가격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 트리거를 확인하고 트리거가 있는 다음날 30% 올라간 상태에서 사는 것이 더 적당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리거가 없으면 계속 옆으로 가거나 빠지는 상태에 내 포지션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이온큐와 비슷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시총이 작아요.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가 또 너무나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의 시총이 이 큰 움직임이 지난 이후에 2.5빌리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제로 다뤘던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훨씬 덜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상태인데 지금 7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얘가 무엇을 정확하게 하고 그 무엇이 어떠한 효용을 가져오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주식들이 가볍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근거가 있는 상태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20% 정도 되는 것이고, 이 80% 정도는 시장의 이러한 움직임 원리, 돈의 힘,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러한 욕망이 들어가는 부분, 투기의 수단, 이런 부분들에 의한 작동값이 더 큰데 주로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IonQ의 이제 3분의 1 주주가 네. 한국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3분의 1의 그 한국인분들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와 함께 네. 슬퍼하고 계실 건데요. 네.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그때 그 30%라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설명을 보시면 제가 뭘 중요하다고 얘기됐습니까? 트리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설명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트리거가 마이너스 트리거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바뀌어내는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 확률 높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줄어든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트리거가 없는 상태에서 질질질질 셀 수 있는 주가라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축소해서 그 상황이 됐을 때 나한테 주는 마이너스의 확률을 줄여놓고 그리고 다시 트리거가 생긴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듯이 그날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다시 그 줄여놓은 포지션을 다시 접근하시는 게 지금 가만히 그 포지션을 놔두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대응 방식일 확률이 높다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참 이런 매매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투 항상 말씀드릴 때 투자와 매매와 투기는 다르다. 그래서 투자와 매매라는 것의 비중은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선택의 문제인데 투기는 오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5% 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는 그러한 비중이라는 부분을 항상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의 포트폴리오와 나의 계좌의 그러한 비중을 통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혹은 좋은 경험과 아픈 경험의 공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네.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저희가 이제 ETF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양자 컴퓨터잉이나 아니면 네. 이런 AI 관련된 ETF를 또 투자하려고 하시는 저희 전후회분들께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근데 ETF는 우리가 무언가를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들어가기에 적당합니다. 오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걸 바이오에서 많이 활용하고 바이오 기술 너무 많이 막 바뀌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알기 어렵고 특히 저 같은 전략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뭐 세대가 그래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게임이 잘 될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생긴 산업에 대한 ETF는 이 부분은 다 주가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하나를 사고 있는 것과 ETF를 사고 있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반대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이 원전 산업을 오래 봤던 사람들은 어느 회사의 비중을 크게 적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것이 산업에서 쌓여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동의해. 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들어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정한 ETF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 생긴 것과 아주 익숙한 것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한 ETF의 활용도는 늘리시고 완전히 오래된 산업에 대한 부분과 아예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다 같이 움직이거나 아주 그냥 시장의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ETF다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잘 조율하셔서 ETF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실수와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재료를 통해서 배우고 나면 더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의 전략 K는 PD님도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